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대출 금액 그리고 대출 금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이자는 몇 프로나 적용이 되느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 어떤 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고 어떤 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대출 금액의 경우는 조정이 가능하죠. 조정 가능. 다만 그 금액을 올릴 수는 없고 내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대출이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떴어. 근데 나 2천만 원만 필요해. 그럼 2천만 원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3천이 가능하다고 떴는데 나 4천 필요해 하다고 해서 1천만 원 더 올려달라? 이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향 조정은 가능하죠. 다만 이 대출 금리는 조정이 불가하죠. 이건 금리를 내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어요. 아, 내가 이자 더 줄게, 이자 더 많이 받아가 라고 한다고 해서 금융사에서 아 그래요? 그럼 10% 나온 걸 15% 때릴게요, 이러진 못해요. 그것도 반대로 낮출 수도 없죠. 금융사 입장에서 왜 손해보면서 해? 그렇기 때문에 낮출 수도 없고 이건 조정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조정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환 기간이죠. 상환 기간은 보통 우리가 1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10년까지도. 자, 그러면 채무자분들 중에서 간혹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아, 상담사님, 제가 이렇게 대출 금액이 얼마 나오고 금리가 몇 프로 나는데 상환 기간을 몇 년을 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대출금을 이용하고 싶을 때 상환 기간을 어느 몇 년짜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상환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득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한 달에 그러니까 얼마의 소득이 통장에 꼽히느냐, 그걸 꼭 봐야 되고, 여기에서 지출을 빼야 됩니다. 지출. 생활비죠, 생활비.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생활비.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제 여유자금이에요.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이제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에서 지출을 빼니까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이 남아. 그래서 상환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5년짜리를 선택을 하니까 딱 100만 원이 나간다 쳐요. 그러면 아 그래, 5년짜리 선택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반대예요. 왜 그러느냐, 100만 원 나한테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100만 원 그대로 다 대출금 갚는 데 쓴다. 그럼 좋아요, 나쁘진 않아. 왜? 그럼 아무리 내가 늦어도 5년 안에는 이 대출금을 다 상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중간에 또 내가 소액이라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여유자금을 그대로 다 상환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 필요해. 근데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어. 이거 대출금 갖고 나면. 그럼 그 200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또 대출을 받아야 돼. 또 대출을 200만 원 받게 되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200만 원 또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나는 여유자금 100만 원 밖에 없던 것을 다 대출 상환데 써버리다 보니까 200만 원 대출을 받으면 이걸 갚아 나갈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그거 갚아야 되니까 300 받아야 돼. 아니면 400 받아야 돼. 금액이 늘어나게 돼요. 그 남는 금액으로 이걸 갚아야 되니까. 그럼 빚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유자금 있는 그 금액을 그대로 다 쏟아 부을 만큼의 상환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출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여기다가 저축, 일부라도 저축할 금액을 빼라는 거예요. 이 저축을 해놔야지, 한 달에 뭐 돈 10만 원이라도 해놔야지 혹시라도 이렇게 모를 일이 발생됐을 때 이 저축한 금액으로 그것을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대출을 더 안 받아도 되고,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 납입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에서 지출하고 저축, 이거 플러스가 돼야 되겠구나. 지출하고 저축을 합한 금액을 빼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100만 원이 여유자금이 생긴다. 지출하고 저축할 돈을 지출을 빼고 나니까 100만 원 생긴다. 그러면 100만 원만큼 나갈 상환 기간을 정하지 말고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만 나갈 20, 30만 원 정도는 여유자금을 놔둘 수 있게끔, 저축할 수 있게끔 하자 이거죠. 그러면 상환 기간이 한 6년이나 또는 7년으로 늘어나 버릴 수 있죠. 그럼 상환 기간이 더 기니까 이자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상환 기간이 기니까 이자는 더 많이 내야 돼. 하지만 이런 돌발 상황을 대비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이런 돌발 상황이 안 생겼다 쳐. 그러면 이 남는 금액 20, 30만 원 정도, 20에서 30만 원 정도 남는 금액은 뭐예요?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을. 그러면 저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적금을 든다 쳐. 20만 원씩. 그럼 1년이면 24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럼 240을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대출 받은 거에 부분 중도상환을 하는 거 이만큼. 그럼 대출 금액은 줄어들잖아요. 연금이 더 많이 줄어들잖아. 이렇게 해서 이걸 되풀이 계속해서 이거 상환하고 또 20만 원씩 또 적금 들었다가 또 상환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7년짜리로 상환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다 갚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7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대비를 좀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대출받는데 상환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지출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느냐 이 금액 정확히 파악하고, 이 금액에서 내가 한 달에 20, 3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빼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는 금액, 이 금액을 가지고 대출금 상환하는데 이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제일로 잘 알죠. 본인 상황에 맞게끔 계산을 하셔가지고 상환을 하시고, 반드시 이 여유자금은 꼭 저축을 해야 돼요. 엉뚱한 데 써버리면 안 돼. 또 여유자금 생겼다고 이상한 데 써버렸다가 나중에 뭔 일 생기면 또 대출 받아야 되니까, 저축해가지고 만기되면 대출금 일부 상환하는 데 쓰고, 또 저축했다 만기되면 또 일부 상환하는 데 쓰고, 그러면 상환기간이 좀 길더라도 이 기간만큼 가지 않고 그 전에는 중도 상환을 다 할 수 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